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진중현입니다. 저는 그 벼 식물 육종을 하고 육종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2021년 농업 농촌의 길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식량농업 관점에서 바라는 스마트 정밀농업의 3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식량농업의 스마트화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식량농업이 정밀농업에 바라는 과제 세 가지를 지속 가능성, 다양성, 그리고 민관 협력과 산학연 관점에서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대한 기회라는 소제목으로 한번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식량농업의 스마트화가 어떤 의미일까요? 식량농업에서 정밀농업이 성공적이려면 먼저 정밀농업의 목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효과가 시장 차별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저투입, 그리고 생산 증가, 그리고 수요자 만족이라는 세 가지의 그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이 셋 간에는 서로 상충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밀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러한 것을 실행 가능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세밀한 정책적, 경영적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식량작물은 그 원예작물이나 다른 것과 달리 노지 생산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보다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거대한 시장 변화에 예민한 편이고 또 국제사회 및 정부 정책의 다각적 변화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식량작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물을 다루기 때문에 기존의 유전체 및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자 개발 연구기술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편이죠. 따라서 종자와 정밀농업 기술을 잘 접목한다면 우리 식량작물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제시한 식량작물 노지 디지털 농업 연구 추진 계획안을 보면은 주로 그 데이터를 그 여러 가지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고 예찰하는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URPC 계획을 통해서 많은 RPC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ICT 융복합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농업인 단계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식량작물이 이렇게 뚜렷하게 포함돼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제로서 한번 지속 가능성의 관점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적정 수준의 정밀 기술과 친환경 종자의 결합, 이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정밀 농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식량 작물에서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은 그 식량 작물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이 기후 변화가 오든 여러 가지 위기가 오더라도 생산성이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그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 농업에서 기후 변화 대응 육종을 하겠다 또는 디지털 육종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 모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단계별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후학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각 품종별 품종 프로필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각 품종에 맞추어서 목표 형질을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육종 방법론을 제시한 다음 신속하게 기후변화 속도보다도 빠른 그러한 육종이 가능해야 되겠죠. 여기에 그 다음 정밀 그 스크리닝 시스템, 그리고 결국은 표현체 중심의 정밀 기술이 도입된 스크리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까지 알지 못했던 환경이라는 측면이 부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종자의 그 유전적 특성과 이러한 정밀 스크리닝 방법 그리고 표현체 분석 방법이 결합된다면 정밀 농업 매뉴얼이 작성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패키지화 시켜서 종자 보급 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탄소 저감 재배 적합 품종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 형질은 이렇게 우리가 품종을 개발할 때 우리는 중요한 형질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필수적 형질, 그리고 부가가치적 형질, 혁신 형질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필수적 형질이란 건 역시 그 식량작물의 고유한 특성인 높은 수량과 또 다양한 소비자 요구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다양성을 요구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탄소 저감 재배를 하게 되면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고 또한 양분을 조금만 투입하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저항성이라든가 또는 온난화에 의한 내병충성 그리고 질소와 인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물 흡수 효율이 증가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가 계층화되고 다품목화되면서 생겨나는 가공적성에 대한 맞춤형이 필요하게 됩니다. 혁신형질은 정밀 농작업 기계를 많이 활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춘 그러한 특성 그리고 이제는 논의 그 담수적인 그런 환경보다는 밭 환경에 적응하는 것, 또 토양 미생물과의 공생이라든가 또는 그 식량작물을 많이 생산하게 되는 그러한 간척지나 그 대규모 농업에 걸맞은 그러한 탄소 흡수와 관계된 그런 형질들이 혁신 형질로서 중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섬세하게 바라보는데 왜 종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결국 종자의 그 수량성이라는 것, 식량의 작물의 수량성이라는 것은 종자에게 거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잠재 수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품종이 결정합니다. 여기에 재배기술 부족이라든지 병해충 스트레스에 의해서 수량 감소가 있는데 여기에 정밀농업의 기여도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 정밀농업은 결국은 이러한 각 단계별 수량성 요소를 확인해 보면 유전자 역할이 워낙 크기 때문에 품종과 적정 수준의 기술과 친환경 종자가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민간 영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정밀농업의 적용 효과가 결국은 민간 영역을 통한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컬적인 방식에서 봤을 때 뭐 로컬팜을 활용하고 친환경 저투입 순환 농업을 운영한다든지 온라인 유통망을 적극 활용한다든지 하는 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효과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글로벌한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융복합 정밀농업 체계가 단지 수출 정도 생산 수출뿐만 아니라 종자와 관광 이런 부분까지도 패키지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로서 다양성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요자 요구 다양성을 충족시키면 결국 정밀농업 연계 디지털 육종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이 제 결론입니다. 현행 육종 기술은 현재 오랜 기간이 걸리고요. 약 10년 이상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고비용이 들면서 노동력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분화되지 않은 업무 때문에 고학력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육종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것은 데이터 기반 육종을 말하고요. 그래서 유전체, 유전자 기능, 분자 표지, 표현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그것을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서비스 툴로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육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형 디지털 농업에서 요구되는 품종이라 한다면은 서울대학교 고희정 교수가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해 봤는데 이 키워드만 본다면 이제 수요자 다양성,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 영농에 적합한 것,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육종을 하게 되려면은 일단 먼저 동반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정밀 농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배를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자원을 도입했을 때 그 제조합률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유전자 조절을 이제 정밀하게 한다든지 또 이 개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세대 촉진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다시피 많은 양의 다양한 식물들을 아주 좁은 공간에서 위치 시스템과 표적 시스템, 그다음에 교배 계획 시스템 같은 이런 전자적 시스템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밀농업이 여기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요 다양성을 종자 다양성으로 치환하는 필수 조건을 저는 디지털 육종과 정밀농업이 결합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품종 육성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량 자원은 기후변화, 병충해 등 공진화의 산물입니다. 예측 불허한 환경에 가속도가 붙었고요.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도 생겨나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도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량 작물이 자연적인 진화 속도로는 지금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품종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꼭 그 이상한 날의 앨리스에 있는 레드퀸처럼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빨갛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기존 유전 자원으로는 다양성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을 통해서 식량 자원과 품종 다양성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요약해서 좀 정리해 보자면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육종 체계라는 것은 품종 개발 차원에서 볼 때 먼저 수요자 요구 반영 유축종 목표를 확립하고 디지털 육종을 실행한 후 거기서 얻은 재료들을 빨리빨리 세대를 촉진하고 정밀농업 활용 선발 및 평가가 필요하고 종자 증시 및 보급 체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밀농업 키워드가 빅데이터, AI, 센서 기술, 표현체 기술, 스마트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행동 및 기호에 대한 빅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목표가 설정된 디지털 육종 체계를 확립하고 정밀농업 시스템의 디지털 육종 방식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제로서는 민관협력과 산학연을 어떻게 추진해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수요자 중심의 정밀농업과 민간 영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과제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식량농업에서도 수요자의 요구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요.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의 관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판매 가격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역시 민간의 역할이고요. 정부는 다양한 민간 섹터 후원으로 다양성에 대응하고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도와야 됩니다. 왼쪽의 아래 그림을 보면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식량작물 노지 디지털 농업 연구 추진 계획안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기술에 맞춰 있고 수요자가 정책 개발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수요자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본다면 결국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의 주체가 농민 또는 이 농업법인 같은 곳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개방성이 우선시 되고 또 농민이나 기업이 데이터의 제공과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완전 자동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유지보수 차원에서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죠.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AI가 정말 완벽할까요? 그 AI가 아무리 전문가 지원 시스템을 준다 하더라도 결정은 결국 사람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농기초는 중장년이 대세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핵심적인 인력들이 얼마나 더 편하게 또 위험하지 않게 노출된 기후변화의 리스크에서 더 안전하게 또 노동력이 보조를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하고 또 우리가 육종가들이 개발한 것을 또 이렇게 평가도 하고 또 현장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현장 평가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런 것은 디지털 트윈의 개념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밀농업 기술을 활용한 그 육종가의 미래상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면 첫 번째, 앞으로 육종가들이란 지금과 같이 교배하고 선발하고 이렇게 포장해서 일하는 시커먼 육종가들보다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장하는 식물 개발의 공장장 같은 육종가 또는 디지털과 인간 그리고 환경의 조합의 리더로서의 육종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려면 산학연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분담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정밀 농업과 함께 종자 후학들이 잘 육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가 이러한 개념을 잘 흡수해서 잘 고민을 하였으면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대한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세 가지 과제를 요약해 드린다면 결국 환경과 경영 차원에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수요자 다양성에 맞추어 가는 유전 자원과 품종 다양성을 공급하고 또 앞으로 우리 민간 섹터 그리고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워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요 기반, 디지털 기반 육종, 정밀농업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것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현장형 기술과 적정 기술 그리고 스마트 농업 패키지와 종자가 결합되어서 K농업 수출로서 민간의 역량이 확대되어서 이게 가능해지고 또 친환경 탄소 제로, 위안, 치유, 안전 먹거리 같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잘 살고 잘하고 또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벼품종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 농업 협력도 잘하고 있고 또 식량에 바뀌어 있는 식량의 가치에 대해서 시장 반응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또 기술 융합력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이죠. 이미 몇몇 기업들은 벌써 디지털 솔루션을 각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와 BT와 ICT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지도록 민관 학연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식량농업 관점에서 바라는 스마트 정밀농업 3대 과제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